사회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다음 코너 진행하기 전에요. 방금 들어온 재난방송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 오전 8시 6분에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경북 상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추가 확진됐습니다. 모든 가금 농장은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해서 닭과 오리 등 방사를 금지하고 농장 4단계 소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장 진입로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하시고 농장 마당은 매일 청소 소독을 하시고 축사 출입 시에는 장화 갈아 신기, 손 소독 같은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축사 내부를 매일 소독하는 것도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송민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뭐 어제 그제 보니까 또 집세가 또 많이 올랐다. 네. 뭐 20몇 개월 만에 뭐 최대 상승폭 기록했다 이런 얘기 나왔던데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월세 가리지 않고 다 올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통계청이 이제 어제 발표했던 이제 11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좀 살펴보면 예. 11월 집세는 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6%요? 네. 이는 지난 2018년 6월에 0.6%를 기록한 이후에 가장 네. 큰 폭의 상승 흐름이었는데요.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세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0.8%가 상승을 했고요. 예. 이는 이제 지난 2018년 12월에 0.9% 상승폭을 기록한 이후에 가장 많이 오른 수치였습니다. 예. 특히 이제 월세 가격이 0.4%가 올랐는데요. 예. 이 역시도 이제 2016년 11월에 0.4%의 상승폭을 기록한 이후 네. 약 4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이었습니다. 어허. 또 앞서 이제 지난 1일 이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예, 그저께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달 전국과 또 서울의 월세 상승률은 각각 전월 대비해서 0.18%였습니다. 네. 이는 지난 10월 전국 월세 상승률이었던 0.12% 그리고 네네. 서울 월세 상승률이었던 0.11%에 비해서도 더 확대된 상승 흐름이었고요. 예. 특히 지난 2015년 7월에 감정원이 월세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의 상승세였습니다. 예.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요즘 뭐 좋은 뉴스는 잘 안 들려요.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통계치도 어려운 그렇고. 얘기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뭐 그 담당 장관 또 뭐 빵 얘기 때문에 또 시끄럽고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하신 그 월세가 올라갔는데 또 이 지역별로도 좀 다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좀 저희가 주목해서 좀 볼 부분이 예, 예. 월세 상승률은 전세 가격이 좀 급등한 지역에서 더 네. 높았다라고 네,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는 이제 서초, 강남, 송파, 이른바 이제 강남 3구의 그 3구. 월세가 예. 서울 전체 지역에 비해서 예. 굉장히 높게 올랐습니다. 예. 서초가 이제 0.42%, 강남이 0.41%, 송파가 0.35%의 상승률인데요. 거의 뭐 평균보다 한 2배 넘게 예. 오른 수치였고요. 예. 또 수도권에서는 인천의 상승률이 0.25%로 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좀 특이해요, 저는. 네, 예. 그렇습니다. 좀 특이한 부분인데 예. 여기 이제 송도 국제도시가 있는 그 연수구가 아. 거의 1% 가까이 올랐습니다. 0.97% 상승하면서 연수구가 다 이끌었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천 전체 지역 상승률을 좀 더 이제 끌어올렸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예. 또 지방도 살펴보면 울산이 0.76%, 네. 그리고 세종이 1.42%가 오르면서 상승폭이 좀 컸습니다. 세종이 많이 올랐습니다. 세종이 좀 1% 넘게 올랐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월세 상승폭이 계속 확대되는 이유 뭘로 봐야 됩니까? 네, 뭐 최근에 이제 전셋집을 좀 구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전세 수요자들이 이제 네. 월세로 많이 넘어오는 그 현상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3구 쪽에서 특히 주도를 하고 있는데 네. 뭐 학군인이 여러 가지 이윤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역세권인이. 근데 이제 이 보면은 사실 전세가 없으면 네. 전세 물량이 있는 곳이 물론 있죠. 근데 네네. 이제 그쪽을 절대 못 가겠으니까 또 월세라도 있어야겠다. 그런 이제 수요 네.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런 흐름이 지금 좀 예, 반영이 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전문가들하고 이제 업계에서는 또 이 예. 같은 현상이 어. 그런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이제 전월세 상한제 같은 예. 임대차 입법 시행으로 인해서 예. 아무래도 이제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로 네. 인해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그런 수요들이 예. 이제 월세로 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네.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예. 또 감정원 측에서는 이런 전세 가격 상승 그리고 이제 전세 매물 부족 등으로 인해서 교통이나 이런 교육 환경이 좋은 지역의 아파트 네. 또는 이제 신축 아파트 위주로 이제 월세가 오르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 이 같은 현상은 이제 고가 주택 보유자나 또는 이제 다주택자가 네. 이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그런 세금 부담을 네네. 조금 월세로 좀 충당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겠느냐라는 예. 그런 분석들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뭐 저 집주인들이 세금 올라가면 더 부담하면 되지 그걸 갖다가 또 이 세입자한테 떠넘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불만이 나올 않겠습니까?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걸 정부에서는 당연히 예측을 했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제 뭐 이른바 풍선 효과라고 하는 건데 네. 규제를 새로 만들면 당연히 이걸 피해서 당연히 특히 집주인들은 다른 또 뭐랄까 더 많이 그 월세나 어떤 그런 임대수익을 높이려는 그런 길을 찾을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의 어떤 그 풍선 효과 예. 그 부분 좀 예.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정부 나름대로는 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예측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임대차 입법 시행 당시에 월세 시대가 올 거다라는 네, 네. 예측을 하고서 심지어 월세 시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지난 이제 9월에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의 4%에서 2.5%로 낮췄지 않습니까? 낮추긴 했는데 네, 이것도 사실 저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기존 계약에 대해서만 이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뭐 임차인이 더 이상 이제 전세 보증금으로 이제 어떤 예. 이자를 내기 힘드니 네. 이제 월세로 이제 바꿔라라는 취지였는데 네. 따지고 보면은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이제 기존에 있던 그런 계약을 갱신할 때만 좀 적용이 된다는 점 예. 그리고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좀 맹점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임대차 입법 시행에 따른 그런 수급 불안 그리고 급격하게 또 보유세를 인상하면서 예. 전월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을 임대차 시장에 새로 진입을 하거나 네. 또는 이사를 해야 하는 신규 계약자들이 네. 고스란히 떠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진입한다는 사람들은 사실 저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새로 결혼해서 집 구해야 되는 신혼부부들도 신혼부부들, 젊은층이 많고요. 많지 않습니까? 특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한 어떤 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 예. 이런 목소리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를 새로 하면 뭔가 당연히 변화가 생기는데 네. 그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건 좋았는데 당연히 그럼 이거는 신규 계약에도 적용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게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걸 남겨놨다니 좀 소비자 물가가 또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이 11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면 예. 11월 전체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네. 0.6% 상승하면서 두 달째 이제 0%대 상승률을 예. 이어갔습니다. 예. 뭐 집세 상승률과 좀 동일했지만요. 네. 좀 안정적인 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올해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제 지난 1월부터 좀 3월까지 석 달 동안은 1%대를 유지하다가 예. 또 4월에 0.1%로 하락한 이후에 예. 네, 5월에는 마이너스 0.3%까지 떨어졌습니다. 네네. 그 이후 이제 6월, 7월, 8월 이제 0%대를 기록하다가 네. 9월에 1.0%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예. 이제 10월에 다시 0.1%로 내려왔고 네. 지금 11월 0.6% 상승폭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큽니다. 지금 보니까 10월에 비해서 11월에 상승률이 급증한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예, 예. 10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11월이 예.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네, 보일 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10월에는 그 2차 재난지원금이 좀 지급이 되면서 그 예. 당시에 이제 2만 원 통신비가 좀 반영이 됐어요. 예, 그러면서 예, 이제 예. 전반적으로 물가를 좀 끌어내렸다. 아. 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대신에 11월에는 이런 효과가 좀 사라졌기 때문이다. 예.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허. 이와 함께 이제 농축 수산물 가격이 11.1% 상승한 것도 예. 이번에 물가가 좀 이렇게 오르는 네네. 전반적으로 끌어올린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국제유가 영향에 따른 그런 석유류 가격 하락 그리고 교육 네. 분야 정책 지원에 따른 공공 서비스 가격 하락 예.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을 반영한 이런 낮은 외식 물가 상승폭 이런 네. 것들이 물가 상승에는 좀 이렇게 제한되는 그런 요소들로 이제 작용했습니다. 이 물가 상승 요소들의 대부분이 뭐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뭐랄까 인위적인 것들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들에 대한 네, 또 네.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정책들을 새로운 것들을 많이 이제 새로 도입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자영업자들의
빚이 또 사상 최대입니다. 이것도 코로나와 관련이 당연히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또 이런 자영업자들의 빚이 또 굉장히 또 예. 상당히 또 높은 수준인데요. 예. 예, 이게 3분기 말 자영업자가 이제 은행에서 빌린 돈이 예. 387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중 예금 취급 기간 산업별 대출금을 살펴보면 예. 예금은행이 비법인 기업 대출, 즉 자영업자의 대출을 말하는데요. 예. 이는 올 3분기 말에 387조 9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네, 이는 지난 2분기 말보다도 9조 1천억 원이 더 증가한 수치고요. 예. 또 대출 증가폭을 살펴봐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18년 4분기 이후에 그 올해 2분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 증가폭이 크다는 부분도 우리 좀 특히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맞습니다. 예. 증가폭이 컸다는 그만큼 돈을 빌려야 될 환경 이런 게 굉장히 악화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 대출을 예. 받아야지만 무언가 좀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예.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한마디로 이제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서 영업 여건이 좀 급격하게 좀 각박해진 그런 네네. 자영업자들이 이제 뭐 직원들을 좀 내보내고 예.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빚으로 좀 예. 버티고 있다 예. 이런 수준까지 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업은 하지는 못하고 그렇죠. 이제 유지는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을 내보냈다고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직원도 못 자르고 이른바 그렇죠. 이제 그분들도 이러지도 월급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월급을 또 빚을 내서 준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들리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영업자의 그 빚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그런 좀 것은 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현금 창출력이 좀 나빠졌고요. 예.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원재료 구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직원 급여 예.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리고 또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을 운영 자금을 어떤 빚으로 좀 충당하는 그런 결과다라는 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자영업자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 이 가계 월 평균 사업 소득은 올해 3분기 99만 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예. 1%가 줄었고요. 또 2분기에는 마이너스 4.6%에 이어서 두 분기 연속해서 좀 감소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자영업자들이 이 직원을 내보내는 사례도 이제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이제 고용원이 있는 그러니까 직원이나 또는 아르바이트생을 뒀다라는 의미인데요. 예. 이런 자영업자들은 136만 3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 2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네. 반면에 고용원이 없는 그런 자영업자는 419만 3천여 명으로 6만 6천여 명이 늘었습니다. 예. 결국에는 자영업자들의 그 벌이가 좀 시원치 않아서 네. 직원과 아르바이트생들을 좀 내보내고 나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런 취약계층의 그런 고용 절벽이 어떻게 보면 네. 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올 3분기 말을 기준으로 예금 취급 금융회사가 이런 국내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네. 그런 빌려준 대출금 잔액은 잔액을 보면 1,366조 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를 좀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의 대출이 네. 각각 395조 원과 또 852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제조업하고 서비스업 분야의 그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출해서 버티고 근근히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그 새로 이사 갈 때 네. 전세 못 구하고 또 월세로 가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또 겹치는 게 또 현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네.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경제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경제TV 송민아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